가마 감독이 큰 경기를 앞두고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최원권 수석 코치는 감독 대행으로 첫 판부터 큰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대구가 비록 K리그에서는 부진했지만 ACL은 또 다른 승부다. 전북은 모든 팀을 상대로 1승 A무를 거두며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점 1점 밀러 2위를 했지만 2위 그룹 중에선 단연 1위, 다만 7골밖에 뽑지 못한 저조한 득점력이 여전히 머리가 아프다. 대구는 최근 이기는 법을 잊어버렸다. 공격도 수비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기려면 역시 그나마 잘하는 공격에 승부를 던져봐야 하겠다. 전북도 최근 5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방타작이어서 전북답지 않은 성적을 냈다. 두 팀 다 세계대회 우승을 도전하지만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역시 승리가 보약이다. 대구의 마지막 승리는 6월 29일 포항과의 FA컵 8강전 승리다. 대구가 최근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팀을 꺾어왔다. 승리의 DNA를 다시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16강에서 여정을 끝내고 싶진 않을 것이다. 전북 역시 여러 대회에서 여러 팀을 이겼는데 이번에 대구를 이기면 작년에도 이루지 못한 모든 K리그 팀을 제압하는 기합을 달성한다. 둘 다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확실하다. 양팀 다 B팀을 운용하고 있다. 대구는 41명, 전북은 43명인데 대충 25명 정도가 일본으로 왔다. 몸값 가치 총액은 대구가 163억, 전북이 234억이다. 대구는 용병 4명, 전북은 2명이다. 대구가 전북보다 0.8세 어린 팀이고 대구는 트로피 2개, 전북은 16개를 수집했다. 대구는 현역국대 1명, U23 이하 대표로 6명, 전북은 현역국대 7명, U23 이하 대표로 5명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가 최원권 수석 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긴다. K리그 라이선스가 없어서 60일 뒤에는 다시 코치로 돌아가야 하지만 대구에서 근 10년간 선수와 코치로 활동하며 선수단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대구는 끝킨 암수와 세지현정, 손현준, 안드레, 이병근 모두 감독 대행 시절의 업적을 달성했다. 최원권 감독 대행이 감독 대행의 전설을 다시 쓸지 지켜보자. 전북 현대가 6년 만에 ACL 결승 진출을 노린다. 작년 전주성에서 야심차게 결승행을 노렸으나 8강에서 탈락하며 남의 집 잔치로 전주성을 내준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전북은 총 24명의 선수단을 꾸려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로도 합류했다. 전북은 K리그 우승이 쉽지 않지만 ACL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K리그 내전을 ACL에서 본다. 다만 대구는 K리그 팀을 처음 만나는 관계로 K리그 팀을 상대로 단판 승부를 벌인 최근 5전적을 치렀다. 대구는 단기전에서 굉장히 강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FA컵 우승도 했고 4강도 많이 가고 작년에도 결승에 갔었다. 단기전이면 포항도 울산도 떨어뜨리는 게 대구다. 전북은 FA컵과 ACL에서도 울산과 많이 만났다. 울산과는 1승 A무 1패지만 결과를 거머쥐었고 수원과 성남도 격파한 바 있다. 대구는 제카가 모든 대회 통틀어서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최근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일켰는지 꽤나 고전하지만 역시 단기전에선 지커를 믿는다. 대구는 무엇보다 세징야가 지난 주말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른 점에 큰 기대를 끈다. 대구가 전북을 이긴다면 세징야가 큰일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 고재현도 올해 2자리 공격 포인트를 찍으며 예열을 마쳤다. 전북은 부침이 심하다. 구스타보가 14개 공격 포인트지만 경기수에 비해 많은 수치는 아니다. 또한 최근 굉장히 부진하다. 김성식 감독은 공개적으로 구스타보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했다. 바로 선수는 다시 프로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으로 왔다. 조별리그에서 관제탑 세리머니를 한 문선민에게도 기대를 끈다. 대구는 오승훈, 김진혁, 정태훈, 황재원, 이진용 선수 순으로 경기를 많이 뛰었다. 일단 황재원 선수와 이진용 선수는 주말 K리그 경기를 결정하며 매우 빨리 전북전을 준비했다. 최원권 대행은 과연 김진혁 선수를 공격에 쓸지 수비로 쓸지 궁금해지고 정태욱 선수가 최근 어려움을 겪지만 역시 큰 승부에선 정태욱만한 센터백이 없다. 전북은 송범근, 김진수, 박진섭, 김문환, 홍정호 선수 순으로 많이 나왔다. 전북은 홍정호 선수가 ACL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 얘기했지만 연막일 작전이 크다. 교체로라도 나올 것을 예상해본다. 전북은 퀄리티 좋은 수비가 팀의 가장 큰 무기다. 지쳤다고 하기엔 대구와 상황은 같다. 세파 13골, 구스타보 10골, 세징야와 백승호가 5도움씩 올렸고 A매치는 홍철이 44경기, 김진수가 58경기를 뛰었다. 많이 뛴 선수는 둘 다 골키퍼로 대구는 오승훈, 전북은 송범근 선수다. 몸값 가치는 대구에서는 역시 세징야가 전북에서는 구스타보 선수가 가장 비싸다. 빅맨과 두리가 격돌한다. 빅맨 조진우 선수, 올 시즌 대구 수비진의 한 몫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에서도 아주 공격적인 카드다. 큰 키를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적극적이고 대담한 압박 수비를 구사한다. 활동량이 많고 공격 가담도 매끄럽다. 그의 빅맨 세리머니를 이번 경기에서도 볼 수 있을까? 둘리 박진섭 선수. 감독이 있으니 작은 둘리지만 플레이는 결코 작지 않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올 시즌에는 거의 센터백이 다 되었다. 라인 맞추는 능력도 좋아지고 있고 홍정호 선수가 빠진 자리를 아주 제대로 메워주고 있다. 전술적으로 수비와 삼선을 오갈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팀의 에이스가 승리를 위해 정면 충돌한다. 두 선수의 공통점은 올 시즌 맞대결에서 아무런 활약을 못했다는 것이다. 대구는 팀이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세징야가 돌아온 것이 무척이나 반갑다. 필드 위의 감독이라고 봐도 무방한 세징야의 상징적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대구가 부진이 길었던 것은 세징야의 결장이 크다. 세징야는 작년 16강 나고야전에서 골맛을 보고도 팀은 떨어졌다. 올해는 반복지 않으려 한다. 전북은 역시 구스타보를 믿어야 한다. 성남전 멀티골 이후 5경기째 침묵하고 있다. 강원전에 도움을 쳐줘도 3경기째 무소식이다. 작년 16강 바통전에서 해도 골맛을 본 바 있다. 구스타보는 한 골로는 안 된다. 예전의 몰아치기 능력을 기억해내야만 한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뒤에 다시 만난 경기도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헤이다의 슈팅을 송범근 선수가 막았지만 고재현이 세컨볼을 그대로 집어넣으며 완벽한 위치 선정에 득점을 해냈다. 고재현 선수는 전북전 2경기 연속 골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후반 34분 김진수 선수의 오른발 커닝슛으로 양팀은 승점을 나눠 가진다. K리그에선 승부를 못 냈지만 ACL에선 무조건 승부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두 팀 다 연장전에 가고 싶진 않을 것이다. 연장 성적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연장전 승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올 시즌 2번이나 연장을 넘어 승부차기를 갔다. 다행인 건 모두 이겼다는 것이고 전북은 FA컵 ACL 가리지 않고 최근 연장 승부를 많이 했다. 연장을 가게 된다면 작년 울산에게 ACL 8강전에서 떨어진 기억을 새롭게 바꾸고 싶을 것이다. 작년 16강 첫 판을 바툼과 승부차기까지 간바했다. 과연 연장을 가면 누가 미소를 지을까? 대구는 주말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휴식을 가진 케이타, 이진용, 황재원이 선발진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높이에서 싸워줘야 하는 수준적 대치를 예상해본다. 대구의 세징야, 제타, 고재현 삼각형대는 전북 수비를 뚫어야 한다. 전북은 올 시즌 대구를 상대로 3백, 4백 다 꺼내들었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나마 대구 상대로 전율을 많이 가져갔던 4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백승호 선수 역시 지난 경기에서 예열을 마쳤고 울산전처럼 구스타보, 바로 송민규 삼각형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양팀의 최대 변수는 부상자의 복귀 여부다. 대구는 홍철, 전북은 홍정호 선수다. 대구와 전북은 ACL에서 처음 만난다. K리그 전적을 대입하면 전북이 대구를 압도한다. 대구는 감독이 나갔고 전북의 김상식 감독도 경기력에서는 팬들의 불만이 많다. 대구와 전북 위기의 남자들이 반전할 방법은 다름 아닌 ACL 승리다. K리그 내전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팀의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파축구